겐첸 프라이츠의 자연 연역이라는 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바로 그 진리나무에 대한 거를 했잖아요. 진리나무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1시간만으로 이제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나무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논증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있으니까 이게 어떤 논증인데, 한번 강의록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번역을 먼저 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A, B, C, D, E, F를 번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 요걸로부터 F라는 문장을 나오게 되는데, 약식 진리표나 진리표 같은 거를 그리게 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죠. 특히 이거는 진리표를 그리기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타당성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진리나무라는 방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계산기에 이 전제들 다 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당성을 평가한다고 하면은 나데프니까 난나데프라고 해가지고 난나데프로서 결론을 전제 다음에 결론을 집어넣고 진리나무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조금 다른 방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지들이 전부 다 닫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증 같은 경우에는 타당한 논증이 되겠네요. 타당성 검사니까 결론에 부정을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진리나무의 방식이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타당한지 이제 부당한지를 이제 항상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그게 타당한지 부당한지 전혀 이제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배우는 자연 연역이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진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decidability라고 해가지고 얘기 뭐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전제들을 집어넣으면은, 예전 20세기 초반 얘기로 한다면은 어떤 수학적 정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기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decidability라고 이제 결정 가능성에 대한 건데, 진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문장 논리에 있는 모든 문장이 이렇게 전제를 주고 결론을 주면은 이게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결정 가능하게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참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배울 자연 연역 체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그 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논리에서는 이게 또 증명을 찾는 방식, 이게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평가가 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자연 연역 체계 이것만으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이 이게 나왔다면은 그 방식을 쫓아가 가지고 실제로 이게 도출이 되는지 도출이 되지 않는지 이걸 따지기 어려운 케이스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그 유용성을 볼 때는 진리나무가 약간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배울 자연 연역 체계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곱셈 덧셈 하듯이 그렇게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연 연역 체계가 표기법이 좀 다를 뿐이지 이런 방식이 있고, 우리가 배우는 건 겐첸 프라이츠 방식이고, 시중에 있는 책들 거기에서는 이제 피치 방식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 연역 방식이 좀 교육적으로나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뭐 학술적으로도 이런 형식을 좀 더 많이 쓰고는 있으니까요. 그런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타당성과 부당성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시험 같은 거 준비를 하시는 분들 혹은 바로바로 이렇게 암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자연 연역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방식은 파생규칙 같은 거를 좀 사용해서 좀 줄여놓은 방식이긴 한데, 좀 실용적으로 써놓은 건데, 아까 보시는 논증의 전제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규칙들을 써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를 보인 거죠. 증명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걸 보인 건데, 이 자연 연역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진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논증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추론 규칙에 의해서 이게 따라 나왔는지, 그런 증명이나 이제 논증이 가지고 있는 구조랄까요, 그런 패턴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진리나무에서는. 근데 자연 연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론 D라는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나데프라는 결론이 각자의 전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서 어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는지 라고 하는 그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패턴이나 뭐 증명의 구조라는 거,
그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학술적으로 증명론이라는 분야나 최근에는 이제 그 논리 철학이나 이런 분야의 타당성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거의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국내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오히려 뭐 전산학 쪽에서는 이렇게 배우실 수가 있을 텐데 좀 철학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알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더 쓰고 있고요.